And I'm going to complain about lack of privacy. I start by you, Gary. They don't give me privacy. Even my friend Gary is disturbing me. That's my life. 안녕하세요, 볼로TV 서영욱입니다. 언제나 저는 구독 부탁드리고요. 무리뉴 감독의 경질 꽤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어제 하루 슈퍼리그가 워낙 소식이 셌기 때문에 조금 묻힌 감이 있긴 합니다만, 어제 문성현 또 김현민 기자랑 같이 또 감스터 방송 나가서 슈퍼리그 얘기 한참 하고 왔는데, 그만큼 슈퍼리그가 워낙 좀 파워가 있는 소식이어서 무리뉴급 슈퍼 감독이 조금 좀 애매한 시기에 전격 경질이 됐다는, 이게 좀 약간 좀 묻힌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다양한 추측과 화제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슈퍼리그 참여를 반대했기 때문에 잘렸다, 뭐 이런 루머가 있는데, 사실 이건 좀 그냥 루머죠.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일 뿐이고, 성적 부진 그리고 라커룸 내에서 좀 민심을 많이 잃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수들이 자신들의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무리뉴 감독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는 그런 훈훈한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 올리질 않았다고 무리뉴 감독하고 뭐 사이가 나빴다거나 무리뉴 감독의 사임을 이 경질을 기다렸다거나 뭐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거꾸로 뭐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무리뉴 감독이랑 뭐 사이가 좋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참고로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일부 선수들은 무리뉴 감독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훈련에 대한 불만이 특히 좀 많았는데, 수비에 집중을 좀 많이 했고 좀 지루한 편이었다고 해요. 훈련이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선수들이 훈련을 재미있어 한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모든 게 이제 결과가 안 좋으면 이런 얘기들이 좀 더 과장되게 나오는 면도 있다는 거는 좀 여러분께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체티노 시절에 익혔던 움직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글쎄요, 포체티노 때랑 같았나? 손흥민의 활용이나 이런 것만 봐도 그때하고는 또 이제 결정적으로 해리 케인의 움직임이 포체티노 감독 때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또 뒤까지 커버를 하고 사실상 플레이메이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뭐 무리뉴 감독의 공격적인 인터뷰에 피로감을 느끼는 선수들이 많았다, 라커룸 문화가 깨졌다, 이런 우려의 시선들이 있었다는 그런 증언들이 익명으로 현지 언론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뉴가 데려왔던 이 세크라멘토 수석 코치, 이 사람한테 좀 선수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세크라멘토 수코를 비롯한 무리뉴 사단 모든 코칭 스태프들이 한꺼번에 팀을 떠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토트넘을 이끌게 되는 것은 라이언 메이슨 코치입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경력도 그렇고 팀을 이끌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현재로서는 아마 조만간 후임 감독 인선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부임 시기는 다음 시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시즌을 끝난데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좀 대책은 확실히 빨리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임 감독에 대한 얘기는 좀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더 해볼게요. 무리뉴 감독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던 선수들 말 나온 김에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리 케인이죠. 무리뉴 감독이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애지중지했던 선수입니다. 아마존 다큐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부상 중인 해리 케인, 무리뉴 감독도 참 서로 좀 고마워하는 사이가 아닐까. 해리 케인 역시 고맙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고요. 다음은 우리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게 올린 순서예요. 해리 케인이 가장 먼저 올렸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올렸는데, 제 감정이 어떤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유감이지만 함께했던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자신의 얼굴을 감싸지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사진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호장군, 무리뉴 감독의 가장 성공적인 영입이죠. 호이비에르 역시 작별 인사를 간단하게 남겼습니다. 고마워요 감독님,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그대로 이제 루카스 모우라, 오브리가도, 이게 오브리가도가 이제 그 포르투갈 말로 고맙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루카스 모우라. 그 다음은 에릭 다이어. 에릭 다이어가 어린 시절에 포르투갈에서 자랐잖아요. 포르투갈 말을 잘하는데, 그란데 아브라꼬. 이게 제가 살짝 번역을 해보니까 메일 마지막에, 메일 쓸 때 마지막에 베스트 리가즈라고 이제 쓰잖아요. 보통 영어식으로, 영어권에서 메일을 쓸 때 이제 그 뜻이라고 합니다. 사진이 조금 오묘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다음 벤 데이비스 선수도 올렸고, 데인 스칼렛, 자페 탕강가, 어린 선수들은 자기를 중용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또 라비니어, 또 말라키 월콧, 뭐 이런 선수들 제가 쫙 보여드린 게, 이게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인스타에 올린 거를 무리뉴 감독이 일일이 퍼가지고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 이렇게 박제를 한 거예요.
무리뉴 감독이 어디선가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보면서 선수들이 올린 작별 인사를 우수에 젖은 눈길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보고 이걸 또 자기 스토리에 이렇게 옮겨 담는 모습, 이제 기분이 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 다른 선수들도 약간 좀 압박을 느낄 법도 한데, 나 올려야 되나 이거 막 이런 거. 아무튼 임기 말기에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좀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경질 후에 이런 거 올리는 모습을 보면 감상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멘탈은 갑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경질된 직후인데 이런 여유, 마음의 여유를 또 부릴 수 있다는 게 참 무리뉴 감독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기록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안겨준 감독이죠. 덕분에 아주 뭐 들썩들썩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데요. 재임 기간은 총 17개월입니다. 2019년 11월 A매치 기간에 이제 그 포체티노 감독이 갑자기 경질이 됐죠. 워낙 그 당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곧바로 부임을 해서 우리를 이제 놀래켰던 무리뉴 감독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다시 갑자기 또 이번에 경질됐고요. 17개월 동안 무리뉴 감독이 지휘한 경기 숫자는 이제 86경기입니다. 45승 17무 24패 173골을 넣고 110골을 내줬습니다. 승률은 51.16%예요. 무리뉴 감독 개인 통산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 포체티노 감독이 더 오래 머물면서도 이제 54.27%의 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저조한 성과입니다. 그래도 포체티노 감독이 급락해서 14위였던 팀을 물려받았던 무리뉴 감독인데 지난 시즌에 어쨌든 잘 팀을 수습을 해서 6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선전을 했고요. 올 시즌 해임 당시 순위는 7위였습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의 최고 하이라이트 개인적으로는 2020년 10월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활약을 앞세워서 무려 6대1 대승을 거뒀었죠. 이 경기는 진짜 정말 특히 이제 OT 원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주 놀라운 관중들이 없긴 했습니다만 무관중 경기긴 했습니다만 이러면서 리그 순위도 그때 막 1위까지 올라가고 그 뒤로 쭉 굉장히 좋았는데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6개월 만에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최저점은 뭐 지난달이죠. 저는 이게 경질의 지금 결정타였다고 봅니다.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 경기. 이거를 사실 원정 가가지고 0대3으로 이렇게 발리면서 유로파리그 16강 탈락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패배였고요. 리그 순위 상관없이 유로파리그 이제 그 트로피를 만약에 딴다면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무리뉴 감독이기 때문에 팀에게도 그렇고 감독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좀 위기를 많이 맞이했던 무리뉴 감독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2021 올 시즌에 그 이번 달 말에 있는 다음 주에는 이제 카라바오컵 결승전인데 결국 무리뉴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결승전을 치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맨체스터 시티랑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이기면은 토트넘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던 무관의 늪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로써 무리뉴 감독 해외 감독 커리어 처음으로 아무런 트로피 없이 무관으로 팀을 떠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세월 무상, 인생 무상입니다. 자,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 머물면서 지출한 이적료는 총 1억 유로가 넘는데요. 1억 1천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1,500억 원 정도. 그 사이에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2번이 있었고 여름 이적 시장이 1번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쓴 건 아닙니다. 정말 아주 거하게 질렀던 은돈벨레까지는 이제 포체티노 감독 시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비싼 영입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로셀소, 그리고 베르베인, 레길런, 도어티 뭐 이런 순서인데 뭐 이 중에서는 5위인 호이비에르 정도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호이비에르 정도만 성공작이고 나머지는 다 망했거나 아직까지 판단이 좀 애매한 수준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뭐 감독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영입한 선수를 하더라도 뭐 베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토트넘 이제 그 레비 회장이 이적 시장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후임 감독 누가 될지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무리뉴 감독 경질 시기하고도 좀 맞물려 가지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어서 간단히 썰을 풀어보면 현지에서는 무리뉴를 하필 지금 경질한 이유가 이제 카라바오컵 혹시라도 우승을 하면 나중에라도 자를 명분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추측이 있고 그리고 일단 슈퍼리그가 강행이 된다고 치면 뭐 돈을 이게 다 제가 감스트 방송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돈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그 JP 모건에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겁니다. 장기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무튼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를 좀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어서 지금 슈퍼리그 확정이 되면서 이제 경질을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일단 추측, 그러니까 우리가 좀 뇌피셜의 영역이니까 제껴놓고 보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추측은 뭐냐면 슈퍼리그에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된 팀들의
명장들이 좀 있잖아요. 뭐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 뭐 레스터 시티의 브랜든 로저스, 에버튼의 카를로 안첼로티, 유벤투스 나간 뒤로 지금 쉬고 있는 뭐 사리 감독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빨리 입도선매하기 위해서 감독 자리를 비워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뭐 레비 회장만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게스만, 뭐 사리 이런 분들이 선두주자로 좀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재밌는 게 유럽 베팅 회사들이 이제 별걸 다 베팅을 하잖아요. 한 베팅 업체가 무리뉴 감독이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될지 다음 행선지 베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유벤투스가 1순위, 그 다음이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미국 MLS 진출, 또 포르투, 잉글랜드 국대, 저기 보면 이제 파리스 생제르맹도 있고 중국 슈퍼리그도 있습니다. 굉장히 네. 아스날은 뭐야 또? 뭐 안 좋게 끝난 뭐 여정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인 명장이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함께, 게다가 손흥민 선수 너무도 아껴줬기 때문에 거의 정경기 뛰기 하고 뭐 부상분 없으면 굉장히 그런 점에서 좀 특히 케인하고 둘의 어떤 케미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그런 공격 구성을 좀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뭐 가끔은 공격 인물을 좀 덜 주고 뭐 레길러하고 같이 기용을 해서 좀 윙백화 되는 경향들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득점 포텐이 터지게 만들어준 거 진심으로 좀 고맙고요. 또 이렇게 좋은 경력을 가진 그런 감독을 거치면서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도약을, 이렇게 발전을 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봐.